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오늘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그 옷, 그 색깔이 혹시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갈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힘겹게 모은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평생 찾지 못한 채 살아가십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에 있다는 것을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이란 몸을 가리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의 기운이 흘러드는 통로이며 그 통로를 감싸는 모든 것은 기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옷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에너지장과 만나는 첫 번째 경계선이다. 그리고 그 색깔은 마치 주파수처럼 특정한 기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냅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께서는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호랑이띠는 오행 중 목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봄날 새싹처럼 꼿꼿하게 뻗어 올라가는 푸른 생명력,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 여러분이 타고난 본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타오르고 대지는 달아오르며 화보의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 강렬한 화기호에 속에서 목의 기운은 가장 쉽게 메마르고 소진됩니다. 나무가 맹렬한 불길 앞에 가장 취약하듯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여름철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에너지장을 관찰해 온 결과 참으로 가슴 아픈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자신의 기운을 해치는 색깔을 습관적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 색깔 하나로 모든 불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에서 큰 댐이 무너지듯 잘못된 색깔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여러분의 기운을 깎아내고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막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호랑이띠가 2026년 이번 여름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색깔과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세 가지 생기성의 색깔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록의 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깨어있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번째 선택의 자리입니다. 호랑이띠라는 것이 단순히 태어난 해 동물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가 그릇의 성질을 영원히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은 오행 중 목의 기운을 근본으로 품고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봄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힘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의지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태생적으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지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목의 기운이 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행은 서로를 생하고 서로를 극하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면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불을 만나면 타오르며 소진됩니다. 봄과 초여름까지는 목의 기운이 살아 숨쉬며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한여름, 즉 화기가 크게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하늘의 화기가 사방을 가득 채우는 이 계절에 목의 기운은 그 불길에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인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 오행의 순환을 깊이 통찰하시어 일상의 수행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호랑이띠 분들은 특히 여름철에 이상하리만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발생하며 애써 맺은 사업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운이 없는 탓으로 혹은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름철 화기에 의해 목의 기운이 소진되는 오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이 그 소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옷의 색깔이 기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빛이요 빛은 파동이며 파동은 곧 기운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색깔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수는 오행의 각 기운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흰색은 금곰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금은 목을 극합니다. 회색은 금의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을 띱니다. 황토색과 짙은 갈색은 토토의 무거운 기운으로 목의 생기를 땅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즉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들의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재물 에너지를 깎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기운을 담은 청록색과 맑은 하늘빛, 그리고 목 자체의 기운인 신선한 풀빛 녹색은 호랑이띠의 본 기운을 보호하고 증폭시킵니다. 물이 뿌리에 스며들어 나무를 더욱 크고 단단하게 키워내듯이 이 색깔들은 여름철 화기호의로부터 여러분의 목 기운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안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배치하라. 오늘 아침 어떤 옷을 고르느냐 하는 작은 선택이 바로 그 지혜로운 배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색채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생존의 법칙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을 통해 밝힌 에너지 운용의 핵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께서 2026년 이번 여름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세 가지 색깔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색깔들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호랑이띠의 목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는 에너지의 독과 같습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가 2026년 여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색깔, 순백색 금극목의 법칙, 흰색은 오행에서 금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색깔입니다. 금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목을 베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에서 금극목, 킹극목이라 부르는 법칙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마치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 곁에 날마다 날카로운 도끼를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베어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사업운이 끊기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월급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수십 년간 흰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말년에 들어 사업 계약이 연이어 무산되고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색깔의 기운을 이해하고 옷장 속 흰옷들을 정리하신 이후 서서히 막혔던 재물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흰색이 나쁜 색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랑이띠라는 목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 특히 화기가 강한 여름철에는 흰색이 가진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상극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쇠빛 회색 및 짙은 회색, 인간관계와 가정의 균열, 회색 계열 역시 금의 기운에 속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순백색이 직접적으로 목을 베어내는 도끼라면 회색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차가운 쇠빛 회색은 금기 김피의 날카로움을 품되 그것이 주로 인간관계와 가정 내부에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색깔을 자주 입는 호랑이띠 분들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재물을 두고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자식 문제로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차가운 회색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따뜻한 기운을 식히고 그 냉기 속에서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화목한 가정에 재물이 깃드는 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회색이 그 화목의 기운을 조금씩 갈아먹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토국목의 억압, 이 색깔들은 토두의 무거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토는 목의 뿌리를 땅속 깊이 가두어 나무가 자유롭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을 즐겨 입는 호랑이띠 분들에게서 저는 매우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통장에 돈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장의 잔고가 이유 없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예상치 못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작은 사고와 수리 비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갑니다. 토의 무거운 기운이 호랑이띠의 생기를 흙 속에 가두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흐른다. 그리고 그 막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비롯된다. 옷장 속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그 작은 막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2026년 여름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세 가지 생기성의 색깔. 성철 근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다.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용기만큼이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색깔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목의 기운을 북돋우고 여름철 화기로부터 호랑이띠를 보호하며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색깔들입니다. 옅은 청록색, 수색목의 이중 보호막. 청록색은 수시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색깔입니다. 오행에서 수는 목을 생성하는 기운, 즉 무리나무를 키워내듯 호랑이띠의 봄 기운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기가 강한 여름철의 청록색은 이중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수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강렬한 불기운을 잠재우고 동시에 목의 생기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청록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맑은 물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에 풍성한 생명이 자리 잡듯 청록색의 기운을 꾸준히 몸에 가까이 둘수록 재물운의 뿌리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연한 불빛 녹색, 목 기운의 순수한 공명과 정화. 풀빛 녹색은 목 자체의 순수한 기운을 담고 있는 색깔입니다.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깔, 그것이 바로 풀빛 녹색의 본질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을 가까이 하면 마치 자신의 본래 기운과 공명하듯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기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물운이 침체되어 있거나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께 풀빛 녹색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회복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단순히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빛 녹색은 오랫동안 막혀 정체되어 있던 재물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청소하여 맑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듯 풀빛 녹색의 기운은 여러분의 에너지 통로 안에 쌓인 침체와 막힘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 색깔의 옷을 한 가지라도 걸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맑은 하늘빛, 마음의 창을 여는 열쇠. 하늘빛은 무한히 열린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청록색이나 풀빛 녹색처럼 직접적으로 목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맑은 하늘빛은 마음과 시야를 열어주는 색깔입니다. 오랫동안 재물 걱정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맑은 하늘빛은 그 좁아진 마음의 창을 다시 활짝 열어주어 귀인의 도움과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감각을 되살려 줍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록은 열린 마음의 문으로 들어온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복이 다가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 재물 에너지를 안팎으로 완성하는 세 가지 생활 의식, 옷의 색깔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는 첫 번째 에너지의 층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 간단한 의식은 그 에너지를 집안 공간 전체로 확장해주는 두 번째 층입니다.
이 두 가지 층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호랑이띠의 재물 에너지는 안팎으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식, 맑은 물 한 잔의 정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깨끗하게 씻은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식탁 위 혹은 거실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물은 오행에서 수시어에 해당하며 수는 목을 생성합니다. 물을 놓아두기 전에 반드시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물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버리고 새물로 교체하십시오. 하루 동안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탁기의 저장소가 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의식, 굵은 소금으로 탁기 흡수.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현관 안쪽 구석 혹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집안의 북쪽 모퉁이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공기 중에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집안 전체의 에너지장을 서서히 맑고 가볍게 정화시켜 줍니다. 소금 그릇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되 사용한 소금은 반드시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면 흡수한 탁기 다시 집안에 머물게 되니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의식, 오래된 동전과 붉은 실의 결합. 오래된 동전, 특히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동전 3개를 붉은 실이나 붉은 천으로 묶어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붉은색은 화보의 기운을 담아 금기의 날카로움을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양의 에너지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은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의 집과 같습니다. 동전을 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언하십시오. 부후의 근원, 감사와 조상 공경.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소용이 없다. 재물의 뿌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경심이다. 그 뿌리가 살아있어야 풍수의 기운도 어떤 색깔의 에너지도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자식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날마다 마음속에 쌓일 때 그것이 곧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씨앗이 됩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근원이며 그 근원과의 연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재물운과 건강운, 자식운이 모두 든든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맺은말 및 축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호랑이띠 분들께서 단순히 옷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마음의 색깔까지 함께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깔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의 색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색깔이야말로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물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철 큰 스님의 가피력 아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호랑이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그날 여러분의 통장에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람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에 물꼬가 트이고 애타던 계약과 기회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를 바람합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건강이 회복되고 오랜 빚의 짐에 눌려 계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기를 바론합니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가정 안에 웃음과 화목이 넘쳐 그 따뜻한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기를 바론합니다. 성불하십시오.